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많이 들어본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도대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는 어떤 배경에서 일어났으며 왜 일어나게 된 것일까? 내 집 마련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모든 서민의 꿈이다. 이민자를 계속 받아들인 미국은 점점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었다. 이때 미국은 43년 만에 저금리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고, 내 집 장만이 소원인 사람들에게 43년 만에 저금리 기준은 주택 장만 기회로 보였다.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주택 건설 열풍이 일었고,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사이에 주택 가격은 무려 124%나 상승했다. 상승 곡선을 그리는 주택 가격은 빠르게 돈을 불리려는 욕망, 즉 투기와 결탁하게 되었다. 미국 주택 대출은 논리코스론이라는 집을 담보로 하는 대출로 주택을 간단히 전매할 수 있었는데, 주택은 담보로 활용되어 자동차 대출을 받거나 주택 가격이 오르면 전매해 갭 투자로 돈을 벌 수도 있었다.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는 한 대출은 손쉽게 갚을 수 있었고, 거액의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었다. 여차하면 주택을 내놓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기에 점점 주택은 투자를 넘어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주택을 파는 영업사원은 성공 보수제로 일해 집을 많이 팔아야 했고, 더 많은 수익을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심사한 뒤 집을 판매했다. 채권 불이행 확률이 높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상품의 판매 확대가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의 출발점이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년 동안 1조 달러의 돈이 서브프라임 시장으로 흘러들어왔다. 초반에는 서브프라임 론도 유망한 신주택 시장 개척 수단으로 여겨졌다. 대부분의 서브프라임 론은 2년만 저금리고 이후에는 가파르게 금리가 상승하도록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는 티저론이라 부르는 대출 상품이었다. 저소득층일수록 대출금이 연체될 확률이 높았고 리스크가 높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돈을 빌려주는 쪽도 빌리는 쪽도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집값에 감각이 마비되고 말았다. 서브프라임론의 금리가 오르는 시기가 오자 당연히 대출금 연체, 납부 불능이 빈발했다. 버틸 수 없게 된 사람들은 집을 내놓기 시작했고, 2006년 6월을 정점으로 급격히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다. 주택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부동산 대출 회사의 줄도산으로 이어졌고, 금융기관에도 엄청난 손실을 입혔다. 거품은 초보적 경제학 교과서에도 실려있고 누구나 아는 개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리스크를 찾아내기 어렵고 어영부영 지나다가 크나큰 파국을 맞이한다. 사실 이 투기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튤립 알뿌리가 투기의 대상이 되었던 튤립 파동 역시 오래된 투기의 역사다. 전성기인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의 거품과 붕괴를 경험한 국가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는데, 그 원인은 네덜란드의 국화인 튤립이었다. 17세기에 유럽 정원에서 가꾸던 꽃 대부분은 지중해 동부에서 들여온 이국적인 품종이었다. 새 대륙을 지배하며 영화를 누리던 오스만 제국에서 꽃 재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특히 튤립은 궁정의 꽃으로 사랑받았다. 튤립은 바이러스로 알뿌리에 변이가 생기기 쉬웠는데, 이를 이용한 품종 개량으로 2000종 이상의 알뿌리가 만들어졌다. 돈의 쓰임새가 넓어지고 인간의 욕망이 돈에 투영되면 욕망이 팽창하고 돈은 투기의 대상이 된다. 튤립 재배가 유행하면서 알뿌리를 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탄생했다. 1634년부터 1637년에 걸쳐 튤립 마니아라 불렸던 사람들이 앞다투어 알뿌리에 거금을 투자했고, 튤립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진딧물에 기생하는 바이러스로 인한 돌연변이가 브로큰 튤립이라는 반점이 들어간 튤립을 만들어냈는데, 이 튤립의 가격은 무려 3,000길더였다. 일반적인 서민은 25년을 뼈 빠지게 일해야 벌 수 있는 수입인 6,000길더까지 폭등한 알뿌리도 나타났다. 네덜란드 튤립 거품은 1636년 가을에 정점을 찍고 허무할 정도로 빠르게 꺼졌다. 1637년 2월, 그때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튤립 가격이 느닷없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자 손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공포에서 사람들은 무조건 팔자에 나섰고, 튤립 투자가들이 알뿌리를 몽땅 팔며 시장 가격은 대폭락했다. 많은 사람이 재산을 잃었다.
폭락한 알뿌리 인수를 두고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으로 정부가 튤립 거래를 규제하며 튤립 거품은 빠르게 무너져 내렸다. 벼락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은 투기를 부르고 투기는 거품이라는 사회현상으로 이어진다. 2018년 투기 광풍이 불었던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 역전을 꿈꾸며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잃어버렸다. 돈은 가치를 측정하는 잣대, 교환의 매개로 모습을 나타내어 사회를 원활하게 움직이는 문명의 혈액으로서 기능해왔다. 세계사를 되짚어보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따라 세계를 주름잡는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도 결정되었다. 부의 지도가 곧 세계 패권의 지도가 되었다는 뜻이다. 부의 지도를 바꾼 돈의 세계사는 돈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알아보고 부의 지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다. 세계 4대 문명 발상지에서의 돈부터 동전과 지폐, 은행, 보험 등의 탄생 배경, 투자와 투기로 인한 돈의 팽창,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까지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해온 돈의 역사를 짚어본다. 사람들의 돈에 대한 인식은 시대에 따라 바뀌어가고 점점 변화해간다. 이 변화하는 인식 속에서도 투자와 투기로 인해 돈의 팽창되어가고 거품이 생성되는 과정은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돈에 대한 사람의 인식이 어떻게 변해왔고 그 발전 과정을 알아챌 수 있다면 당신만의 돈에 대한 인사이트를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돈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어 놓았을까? 부의 지도를 바꾼 돈의 세계사.